갈비찜 제발. 이것은 넣지 마세요. 혈관 꽉 막히고 암세포 유발합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뜨끈한 한 끼가 절실히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딱 어울리는 음식, 바로 갈비찜이 아닐까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저녁 식사에도 자주 찾는 요리이기도 하죠. 그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입맛을 돋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갈비찜을 만들 때 이건 꼭 넣어야 맛이 더 진해져 라고 생각하면서 넣었던 몇 가지 재료가 오히려 우리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갈비찜을 드실 때마다 맛있게 즐기셨을지 몰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갈비찜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갈비찜을 준비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대표적인 재료가 있죠. 바로 설탕입니다. 갈비찜의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넣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사실 갈비찜은 단맛과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뤄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듬뿍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셨나요? 설탕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비만과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성분이 바로 설탕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니 설탕 섭취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없이 어떻게 맛있는 갈비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대안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천연 감미료입니다. 예를 들어 꿀이나 매실청 같은 천연 재료들이 설탕을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어요. 꿀은 단순한 단맛만이 아니라 독특한 향과 함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매실청은 소화를 돕고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설탕 대신 매실청을 활용하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단맛을 더하면 몸에도 좋고 갈비찜의 풍미도 더 풍부해질 수 있답니다. 실제로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 갈비찜을 드셔보시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 설탕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단맛이 나며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입안이 깔끔하게 남아있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음식에 깊은 감칠맛과 짭조름한 맛을 주는 필수 성분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간장, 된장 등의 재료에도 이미 상당한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을 다량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간장을 선택할 때 저염 간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염 간장은 일반 간장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적어도 갈비찜의 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 간장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효 간장은 자연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익균 덕분에 소화에도 좋고 염분 함량이 적은 편이라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간장 대신 다시마 육수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는 나트륨 함량이 적으면서도 풍부한 맛을 더해줄 수 있어요.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 성분은 체내의 독소와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갈비찜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갈비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당연히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기의 지방 함량입니다. 갈비는 고기 중에서도 기름진 부위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지방이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로, 갈비를 선택할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저지방 갈비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가능하면 이러한 부위를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지방이 적은 갈비는 고기의 씹는 맛을 살리면서도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또한 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핏물을 충분히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기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면 고기에서 불필요한 불순물이 제거되어 한결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데치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고기를 살짝 데쳐내면 지방이 녹아나오고 맛이 훨씬 담백해집니다. 이렇게 고기를 한번 데친 후 양념에 재우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잡내도 사라지니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재울 때 레몬즙이나 와인을 사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레몬즙은 고기의 잡내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와인은 고기의 부드러움을 더하고 고유의 향을 살려주기 때문에 풍미 있는 갈비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맛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시도해 보시면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갈비찜 하면 보통 고기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야채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재료를 넘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 당근, 표고버섯을 빼놓을 수 없죠. 무는 갈비찜의 국물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소화에 좋고, 특히 무의 소화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고기를 먹을 때 부담을 덜어줍니다. 갈비찜에 육수를 낼 때 물을 충분히 넣으면 국물이 맑고 깔끔해져요. 또 당근은 비타민 어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당근은 부드럽게 익어 갈비와 함께 먹으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면서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갈비찜에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야채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갈비찜의 영양가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비찜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큰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염 간장이나 발효 간장을 선택하며 기름기가 적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들을 사용해 건강한 갈비찜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들이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갈비찜을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